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정말 몇 달 만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책을 쓰고 또 개인적으로 한국에 내년에 영구 귀국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좀 많이 바빴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지나서 이제 다시 조금씩 여러분들께 중국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중국의 뉴스 중에서 사전 정보나 사전 지식이 없으면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중국 환구망에 렌핑이라는 사람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지신투자라는 금융회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고 또 연구원장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런 환구망, 영문명으로 글로벌 타임즈, 이 국영 매체에 올라오는 글은 순수한 개인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진행이 되던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정책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 글이 중국 특유의 암시법 그리고 사전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펴왔는지를 모른다면 사실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가능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핑은 이 글에서 중국의 소비가 회복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렌핑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여서 점점 주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촉진시켜야 된다고 했죠. 거기에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첫째로 도시주민 소득의 주요 원천은 임금소득이었는데 지난 10년간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주민의 가처분 소득에서 줄어들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의 임금소득 비중이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56.9%였는데 작년인 2022년에는 55.8%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재산소득 증가가 더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1인당 가처분 소득 대비 1인당 재산소득의 비율은 여전히 10% 미만이고 농촌 주민의 재산소득 비율은 3%도 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절대적으로 노동에 의한 임금에 기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론을 얘기하죠. 농민들의 재산소득은 빠르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 어떻게? 농촌 주거 이전을 하고 거래 촉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이 준비해온 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볼까요? 중국에서 도시주택은 거래 가능한 자산이지만 농촌주택은 거래 시장이나 시스템 없이 은행 대출 담보 자산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농촌의 부동산이 모두 집체 소유로 마을 공동 소유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농촌주택을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거나 담보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 농민들의 재산소득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농촌의 집체 소유, 공유제를 없애자는 말이나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이어서 그는 농촌 주택 가격은 도시주택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인데 이것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보고 최소한의 순환 속도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 농촌 주택들이 팔리고 사고 하면서 일어나는 경제 가치가 연간 수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장성과 기타 지역에서 주거 이전 거래에 대한 시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유익한 경험을 얻어서 적시에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이 저장성에서 하고 있는 시범 계획이 뭐냐면 농민들에게 후코, 다시 말해 호구를 개방해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지금까지는 도시로 나와서 살 수가 없었는데 항저우시만 제외하고는 저장성 모든 도시에 이사와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오게 되면 후코, 호구를 주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왜? 농민들이 농촌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나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농촌에 있는 땅이나 부동산을 팔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느냐? 그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디료전, 토지 유전 정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토지 유전 정책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농촌의 집체 소유제인 토지를 리스처럼 농민들이 이걸 전체로 묶어서 기업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판매와 똑같은 방식처럼 목돈을 받고 그 후에는 이 토지를 이용해서 기업이 수익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당도 조금 받고 또 가능하면 고용도 농민들을 써주고 이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유전은 공장이 만들어지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주로 기업 영농 방식의 영농 기업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작년 3분기 기준으로 50몇 %가 지금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중국 전체 농민들이 앞으로 상당수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내용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도 주민들의 재산소득을 늘리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농민들에게 주식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중국 친구들로부터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금 중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두 가지 말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린핑은 금년 6월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 수가 약 2억 2천만 명이고, 이것이 그때 총 규모가 95조 2천억 위안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시장 규모에서 불과 5%만 증가해도 2억 2천만 명의 주식 투자자의 재산 증가 규모가 약 5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비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죠. 즉, 농민들 보고 땅 판 돈으로 주식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주식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주민들의 임금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은 은행 예금, 유휴 자금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말 위안화 예금이 258조를 넘었는데 이 중에 기관의 예금 금액은 33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즉, 중국의 대부분의 예금들은 인민, 백성들의 예금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금을 해놓고 쓰질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불안해서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래서 이 사람은 규정을 개혁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이걸 자꾸 풀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연간 수조 달러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예금이 많이 유치가 되고 그것이 활용이 되면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좀 경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린핑의 말대로만 된다면 농민들이 부자가 되는 발상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배우지 못하고 경험이 없는 농민들에게 목돈이 들어와서 이 돈을 주식 투자에 나선다고 하면 대부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토지 유전 계약이 체결이 되면 농민들은 목돈을 받게 되는데 농민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은 농민들에게도 가지만 지방정부에도 가고 또 중앙정부에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농사를 할 땅을 잃은 농민들은 어디론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농민들을 수용하려는 정책이 호구제 개혁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3, 4급 도시에는 호구를 준다고, 그러니까 지방도시에 오라고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있죠. 왜냐? 지금 중국에 널려있는 빈 집들, 부동산 개발을 해놨는데 팔리지 않고 있는 집들, 이 집들이 이들 농민으로 인해서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린핑은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민간 기업의 이코노미스트고 경제연구소 소장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글이 대부분 중국에서 풍선 날리기로 이용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일 강력한 반발이 나오지 않고 이 글에 호응하는 글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점차 이것이 하나의 여론화로 인정이 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공식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린핑의 의견이 채택이 된다면 아마 중국은 퀀텀 점프를 하든지 아니면 쇠락을 초래할 겁니다. 그 어떤 쪽이 되든 이것은 중국의 엄청난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